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 들어 국내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경주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추석 연휴 무려 100만 명이 경주를 찾았고 올해 전체로는 1000만 명을 넘을 걸로 전망됩니다. 경주시는 관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 계측기를 시범 운영하고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도심 고분군과 인접해 있고 현대식 상점이 들어서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황리단길에만 52만 명이 찾았고 대릉원과 첨성대 등 전체 관광객은 106만 명을 넘었습니다. 임시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추석 연휴와 비교하면 57%나 증가한 것입니다. 경주시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관광객이 1000만 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행사가 풍성하고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 야경, 그리고 동부 사적지와 계절별 꽃 정원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경주시의 관광객 집계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 안내소나 매표소 집계와 함께 스마트폰 발신 신호를 기반으로 한 무인 계측기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황리단길과 첨성대 등 40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개방형 관광지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관광객 수를 파악하고 관광 패턴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불국사, 석굴암, 신경주역, 동궁과 월지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동경주 지역의 주상절리 전망대, 업천항, 송대말 등대 등으로 확대하여 관광객 증가에 따라 경주시는 다양한 관광 정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관광 예약에서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통합 관광 애플리케이션 경주로 오늘 출시했고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대릉원 첨성대 인근을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제50회 신라문화제 개최를 앞두고 경주에서 신라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예술제에선 봉황대 특설 무대에서 처용과 홍도, 최준을 소재로 한 뮤지컬 공연과 추억의 사진전이 이어졌고 무형문화재 풍류한마당과 불교문화 영산대제, 원효예술제 등 재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경주시는 신라예술제에 이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신라문화제 본축제를 개최합니다. 포항의 바닷가에서 실종됐던 40대 펜션 투숙객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반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해안가에서 투숙객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과 소방당국은 그제 오후 5시 20분쯤 펜션 투숙객 A씨가 갯바위에 통발을 던지러 갔다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합동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2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2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소방서 추산 1,7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내 원전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소송에 나섰다 패소한 갑상선암 공동소송 판결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사실상 주민들이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 2,800여 명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는 주민들의 1심과 2심 잇따른 패소로 피고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모두 승소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물질과 주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민들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방사선에 의해서 갑상선암이 유발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원고들이 증명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주민들과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원전의 주변에 살고 있었던 저밖에 없는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 어떻게 입증해라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재판부는 갑상선암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비특이성 질환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발병한 갑상선암이 방사능 물질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성면으로 인해서 성면 폐증이 발생을 하면 바로 이제 그게 특이성 질환처럼 되는 건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이 명확하게 있지 않다고 한 비특이성 질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됐던 원전 반경 5km 이내 거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상대 위험도가 2.5배 높다는 정부 연구 결과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월성원전의 경우에 거주 제한 지역이 원전에서부터 914m로 매우 가까워 피해가 예상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그 한수원을 상대로 자신의 그 피해를 배상을 요구하는 이런 소송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입법적인 행정적인 배려가 없었던 것 같다. 수년째 상여 시위와 집단 소송으로 방사능 건강 피해를 호소해온 고령의 주민들. 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오늘 오전 5시 52분쯤 경주시 내남면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기중기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50대 남성이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전주, 원주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산지 생산지로 꼽힙니다. 오늘 한지의 날을 앞두고 안동에서는 한지 축제가 열리는가 하면 한지 학술 포럼과 특별 전시회도 개최해서 한지의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맞아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잔디밭에 앉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빳빳한 종이 대신 부드러운 한지 위에 글을 쓰는 한지 100일장이 열린 겁니다. 한지하고 가을하고 주제를 주니까 이게 바로 생각이 떠올라서 썼어요. 정말 들 줄 몰랐는데 이렇게 글재주가 있는 아이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다른 한켠에선 한지를 직접 만들어보는 한지 뜨기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끌미끌하고 찐득찐득했어요. 아이들은 색다른 느낌이고 저도 태어나서 처음 해보니까 이렇게 종이가 만들어지는구나 생각하게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국내 3대 한지 생산지인 안동에서 올해로 15회째 한지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전국 안동 한지 대전을 통해 접수된 100여 점의 한지 공예품도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와 함께 10월 10일 한지의 날에 앞서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도 한지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10여 점의 기록 자료와 우리나라 최초의 불경 언해서인 월인석보 등 보물 4점이 전시됩니다. 불교계가 가장 많은 문화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보급하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 핵심이 한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안동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보물급 유물 원희 엄마 편지도 최초로 외부에서 전시됩니다. 이 유산들은 모두 한지에 기록된 덕에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한지는 우리 역사를 기록하는 모든 기록 유산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통 한지의 우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 유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시회에 앞서 한지의 날 학술 포럼도 열려 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조명했습니다. 1000년 이상, 2000년을 향해 가는 이 한지의 숨결과 한지의 보석 같은 그런 가치를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는. 전통 한지는 지난 7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선정됐고 향후 유네스코 등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동해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 송병훈 판사는 지난 7월 영덕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기소된 6명 가운데 선장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